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화제가 된 인물들을 분석하고 잘 털어드리는 이은혜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화제가 되는 인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 밉상을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인물 탈곡기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털어드릴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름도 다양합니다. 네. 홀리마더, 마더문, 독생녀, 실체성령, 우주의 어머니, 왕엄마, 참어머니 등등 아주 많은 이름을 가진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수사 상황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할까요? 네,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먼저 2022년에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 정치자금 1억 원. 우리 시청자분들은 1억이 아니라 10억이다, 100억이다 말씀 많이 하시긴 했는데 그랬죠. 아무튼 정치자금 1억을 전달했다는 혐의 받고 있고요. 또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이와 또 목걸이 등등을 건네서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정교일치, 즉 정치와 교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 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접근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큰 거 한 장이나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다 한학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종교 탄압이라는 프랭카드가 아주 전국 곳곳에 달려 있던데요. 그 전 세계에 뿌리내린 종교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가 구속된다는 자체는 엄청난 사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가시기 전에 한학자라는 인물 한번 제대로 알고 가보죠. 네, 먼저 한학자를 소개합니다. 네. 통일교의 정식 명칭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데요. 이 연합의 2대 총재이자 창시자 문선명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한학자는 1943년 2월 10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 등으로 어머니와 함께 피난 생활을 겪었고요. 실향민으로서 어린 시절 대구, 부산, 제주 등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5년 지인의 소개로 문선명이 이끄는 통일교회를 접하게 되고 그 1년 뒤에 14살의 나이에 문선명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문선명은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을 3번을 반복을 하고 한학자에게 희생을 당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후에 문선명의 지도를 받다가 한학자가 17살의 나이에 문선명의 아내로 간택되게 됩니다. 17살이요? 야, 50년 전이라 해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요. 그렇죠. 예. 당시에 심지어 문선명의 그 아내 그 자리를 노리던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많았겠죠. 우리 딸내미 어떻게 거기 좀 해보려는 예. 부모님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17세 소녀가 뚫어버린 겁니다. 문선명과 한학자는 1960년 3월 청파동 전 통일교 본부교회에서 가약식이라는 약혼식이죠. 가약식을 맺었고 같은 해 4월 11일 성혼식을 맺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 둘의 결혼이 실패한 예수님의 뜻이 다시 실현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는 그 후에 문선명의 아내로서 7남 7녀 무려 14명의 자녀를 출산을 하고 오랜 시간 존경받는 인물로 통일교에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각종 행사에 늘 문선명 옆에 동행을 해왔고요. 참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경배 대상에까지 올랐습니다. 문선명 교주는 2012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후로 한학자가 통일교 2대 총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쭉 끌고 왔는데 그러다 2025년 지금은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과연 앞날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통일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독교와는 상당히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직의 생리나 또는 뭐 사고방식이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지금 뭐 방금 하신 얘기들 들어봐도 그렇고 한학자는 인물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키워드를 잡아오셨다면? 네, 오늘 또 3가지 키워드로 한학자를 털어보려고 아이고 80대 넘은 할머니를 턴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3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첫째 키워드, 자식들을 제끼고 권력을 차지한 독생녀입니다. 아, 그 문선명 사후에 발생한 그 권력 구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보다 먼저 독생녀가 도대체 뭐길래 한학자의 이름에 따라 붙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독생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통 의미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생녀는 좀 약간 생소한데요. 그렇죠. 사실 이 독생녀 그리고 네. 독생자 개념이 통일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일교 교리를 먼저 좀 얕게나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통일교는 인간의 역사를 바로 타락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게 많은데요. 통일교에서는 이브를 해와라고 표현합니다. 하와. 아담과 해와. 예. 그래서 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면서 인류에게 원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과 비슷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원죄, 예수님. 뭐 이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 예수의 육신이 사탄에게 침범당해서 살해된 거고 아.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셨고 거기서 아주 좀 많이 차이가 벌어지네요. 또 한때 교회 오빠셨죠.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도들의 몸도 그 예. 때문에 사탄의 침범을 받았다. 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을 넘어서 인간의 육신, 그러니까 육적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래 이런 육적 구원까지 받아야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천상천국,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적 구원을 위해서 참된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재림주 독생자 문선명인 문선명이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육적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바로 가정을 꾸려서 죄 없는 인류를 건성시키는 것이 육적 구원의 이 방도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독생녀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네. 타락한 해와를 대신해서 예. 문선명의 신부가 되어 그래서 죄 없는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아이들을 낳아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여성이 바로 독생녀고 그 독생녀가 바로 한학자인 겁니다. 통일교의 정식 명칭이 아까 세계 통합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예.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가정이라는 게 들어간 것도 이러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독생자 문선명 그리고 독생녀 한학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이 참 부모의 탄생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참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원죄를 벗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신기하고 독특하죠. 그래서 통일교에도 뭐 여러 명절, 뭐 10대 명절 이런 게 있는데 뭐 문선명과 한학자가 태어난 날은 기본이고 약혼한 날 둘이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한 날도 굉장히 크게 중요한 명절로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아이를 14남매나 낳았다고 했나요? 그것도 다 그렇게 많이 낳은 것도 이런 교리에 따르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낳은 사람들이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건가요? 이제 새롭게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번져 나가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 축복을 내려주는 거죠. 이 메시아들이 메시아와 독생녀가 축복을 내려주면서 피가 다시 깨끗해진다. 정화되는군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네, 성경책에 말씀을 나오죠. 예. 하셨고 예. 그거에 더하기 앞서 설명드린 참 가정의 원리 이런 것이 합해져서 통일교에서는 자녀를 일단 많이 낳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한학자뿐 아니라 그 교단 내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은 굉장히 롤모델, 1등 신앙심 1등 이렇게 좀 꼽아지고 숭배의 대상으로도 여겨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문선명의 장남인 이 장남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 통일교의 이단성을 폭로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 네. 언론에 나왔었는데 성함은 빼고 제가 홍모 씨라고만 말씀할게요. 이 홍모 씨가 어린 시절부터 통일교를 믿어왔는데 홍모 씨의 집에는 문선명과 한학자와 그의 아이들이 있는 이 가족 사진이 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동경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문선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인간이고 문선명이 선택한 한학자도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인간이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완전 무결한 인간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으면서 교육을 받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끝에 그 홍 씨는 문선명의 장남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마약을 해요? 술, 가정폭력 이런 게 너무 때리고.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오남매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희한하네. 그 완전 무결한 그 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장남이 마약도 하고 가정 폭력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주 콩가루 집안인 건데 그래서 그 홍 씨가 아까 그 미국의 CBS 방송에 예. 출연을 해가지고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부모인 문 총재 부부에게 남편의 구타 사실을 알릴 때마다 예. 오히려 내가 꾸중을 들었다. 어. 그러니까 제가 그이에게 좋은 아내가 돼주지 못한 탓이라면서 저는 문 씨 일가에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고 사는 것도 운명이라고 하셨다. 남편의 매질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완전 무결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네. 입 다물라 이 소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하면 합동 결혼식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맞죠. 이 결혼식 추천상식 하죠. 그죠. 예. 이 결혼식도 독생자, 독생녀 그 앞서 설명드린 논리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원죄를 없애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혈통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혼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 메시아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 축복을 행하는 의식이 바로 합동 결혼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합동 결혼식에는 꼭 신혼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도 다시 이 축복을 피를, 받으러. 축복을 받으러 그래서 다시 복귀를 아담으로의 피를 복귀를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뭐 여러 뉴스나 또 통일교 홈페이지 가보면 최근까지도 바로 몇 달 전에도 수천상씩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방금 그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 교리를 천천히 보니까 통일교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문선명 사후의 후계자가 아내보다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되는 게 수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완전 무결한 두 분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렇다는 아들이. 예. 그래서 거기서는 자녀님이라고 또 님자를 무조건 예. 붙인다고 하던데 여기에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자식을 제끼고 거머쥔 권력이었네요. 예.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다른 걸 말씀드렸네. 네.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는 참부모 그리고 참가정을 강조하는 교리에 따라서 문선명 총재의 혈통, 특히 문선명과 한학자 사이에서 난 이 자녀들만을 후계자로 칩니다. 예. 원래 한학자와 결혼하기 전에 몇 번 결혼했던 경력이 있고 그 사이에서 다른 자식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식은 취급하지 않고 또 통일교에서도 왜 이번에도 윤영호 세계 전 본부장처럼 예. 뭐 이인자라든지 실질적인 한학자의 아들 이렇게 칭해지는 어떤 제자 그룹들도 있는데 요 라인은 후계자로 실제로 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장남이 1번 차례겠죠. 네. 근데 장남이 이제 이름이 효진인데요. 문효진. 이 사람이 아까 그 마약과 폭력에 얼룩졌던 네. 그 장본인인데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 문현진 씨가 후계자로 좀 부상하는 듯 보였는데 정작 문선명은 상속자는 7째 아들인 문형진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단이자 폭파자다. 이렇게 자신들의 다른 아들들을 폄하하는 그런 친필 문건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럼 셋째랑 그 문영진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정을 최우선의 교리로 삼는 예. 이 통일교에서 이른바 왕자의 난이 그렇겠는데요. 발발하게 됩니다. 예. 서로 소송을 하고 엄마한테 소송하고 서로 저 사람이 사탄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완벽한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립을 하게 된 건데 이 왕자의 난을 다 설명하기 좀 너무 길고 예. 결과만 말하자면 그 최종 승자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닌 네. 어머니 한학자가 이 최후 승리를 승자가 한 겁니까? 된 겁니다. 오. 이때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독생녀 독생녀. 개념입니다. 문선명 사망 후에 한학자가 원래는 참부모론이라는 어떤 이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독생녀론을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 총재의 지위와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게 된 건데 한마디로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독생녀도 아니었고 성모라고 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참 어머니로서 살아있을 문선명의 때는. 아내로서만 위치를 했던 건데 예. 문선명이 사후에 독생자는 문선명이다. 이 공식에서 독생자는 독생녀고 그 독생녀가 한학자다. 그래서 문선명의 역할을 한학자가 한다. 이렇게 대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교리를 수정하다 보니까 당시에 일부 신도들이 무리하게 문 총재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
하면서 반대하는 뭐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 원래 독생녀라는 개념이 교리에 있는 게 아니군요. 수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단어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예. 그런 급으로 다뤄지거나 이 한학자가 마치 성녀라든지 메시아처럼 다뤄지진 않았던 거죠. 나중에 독생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려고 하지? 걱정된다. 1인자가 된 한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늘이 한민족을 택해서 예. 1943년 독생녀 나를 예. 탄생시켰고 예. 독생녀 참어머니가 인도하는 축복이야말로 6천 년간 기다려온 인류의 꿈이다. 이런 말을 좀 하고요. 자신의 자서전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은 모두 나를 낳고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메시아이자 여신으로 칭하는 예. 거죠. 그러면서 통일교 하에 원래 통일교가 사업체가 엄청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돈을 잘 벌죠. 예. 기업도 있고 학교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이나 학교의 이름들에서 문자가 들어가는 게 원래 많았거든요. 뭐 선문대학교 뭐 이런 이 선문이 들어가는 걸 다 선학 자기 이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니셜인 HJ 이런 거를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다거나 새로 세운 건물에는 제일 중간에 제일 크게 자기 동상을 세우고 문선명은 저기 좀 구석지에 좀 작게 문선명을 만든다거나 격하 운동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아니면 뭐 문총재의 친필 글씨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없애고 이런 일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선명을 이렇게 믿고 따랐던 많은 교인들 사이 반감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아들들이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갈라섰군요. 갈라서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남 문현진 네. 씨, 그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였던 사실상 장남이 돼버린 문현진 씨가 원래 문선명이 이제 이뤄냈던 여러 네. 기업과 단체를 운영을 직접 많이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그 얘기 아세요? 언론에서 미국에 스시를 처음 전파한 게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까? 네, 그런 말이 뭐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있고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등등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게 문선명이 만든 트루월드 푸드라는 데서 그 미국 전역에 신선한 횟감을 공급해주는 이런 체인을 만들었군요. 만들면서 스시가 보급화된 보급되었다. 게 문선명 덕분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큰 거의 미국의 스시는 다 여기서 도맡는다 할 정도로 이 트루월드 푸드가 굉장히 큰 기업체인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일본에서 굉장히 번성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일본에서 예. 누굴 데려와서 요 사업을 그럴 수 했다고 있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이 트루월드 푸드가 지금 문현진 씨가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YTN 인수전 각축전이 있었는데 통일교 소속인 글로벌 피스 재단 여기도 문현진 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파크원 빌딩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이 파크원 건립 사업도 이 첫째 문현진 씨가 운영을 그렇군요. 했는데 예. 근데 갑자기 한학자가 이 파크원 사업을 하지 마. 그 땅 우리 다시 줘. 이렇게 그걸 빼앗아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우씨 안 뺏겨 엄마고 해가지고. 뭐고 나 몰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최근에 그렇죠.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이게 했군요. 예. 아들이 이겨가지고 예. 그래서 그 파크원이 건립이 된 거예요. 훌륭한 집안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됐고 지금은 통일교와는 완전히 선을 긋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평화통일단체 운영을 하면서 기업가로 첫째 아들은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선명이 이제 후계자로 지목했던 그 문형진 씨인데 이 사람은 세계평화통일성전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교회를 차려서 나갔습니다. 첫째가 경제적 문제로 맞섰다면 예. 이 문형진 후계자였던 문형진은 내가 바로 통일교의 적통자다. 내가 바로 후계자다라면서 엄마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7번째라고 했던 그 친구 네네네. 말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누가 진짜 이 통일교에 적통이 있다 이거는 문선명의 요 라인이 싸우고 있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자신의 자리를 엄마가 뺏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완전 그 엄마와 아들 그건 사이의 왼수겠네, 싸움이 왼수. 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 참나, 문형진은 설교할 때 예. 한학자가 완전히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학자는 사탄의 핏줄이고 바벨론의 음녀다 이렇게 자신의 아이고. 생모를 향해서 이런 맹비난을
엄마와 쏟아붓고 아들이 있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왜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 피격됐을 예, 때 통일교가 그랬죠. 연루됐었잖아요. 예. 통일교 문제가 됐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가 해산 위기로 일본이 가고 있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리죠. 났잖아요. 예. 이런 흐름을 가지고도 문영진 씨는 참 아버님 문선명의 저주가 이루어진 거다. 아버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놈들 즉 한학자와 그 통일교가 멸망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학자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아예 홈페이지에 공지문으로 문형진은 참부모님을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참어머님을 불신하고 불효막심하다는. 참아버님만을 내세우는 불효막심한 필요나다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맞불을 넣었습니다. 아주 콩가루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침에 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김치 싸대기 같은 거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는 교리 말고는 별로 이게 속빈 강정 같은데요, 내용들이. 그렇죠. 정말 참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예. 자식 농사는 예, 좀 완전히 꽝이 망했구만요. 아닌가. 예. 조져버렸다. 이래 그러니까 보였기 옛날부터 때문에. 자신이 뭔가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참 부모를 얘기해놓고 자식들이 이 모양이니. 교인들은 그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네, 그걸 참 보고 가족이다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꽝인 거고 사실 제가 오늘 한학자를 주제로 잡으면서 네. 뭐 통일교라는 종교 자체를 털거나 예. 이 종교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진 않으려고 네. 했습니다. 어쨌든 뭐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믿고 예. 따르는 교인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지금 한국에만 120만 명이고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만 11만 명이 있다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이 한학자란 인물이 예. 과연 정말 메시아로서 예. 독생녀로서 참 예. 어머니로서 이렇게 신격화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이제 타로 봐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예. 이게 또 과정사 외에 네. 한 가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카지노 문제입니다. 카지노, 네, 도박. 도박. 예. 마지막 키워드 참어머니는 도박왕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그 이번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한학자 총재가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그 의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원정 도박을 수사를 하려고 한 거를 권성동이 끼어들어서 미리 말해주고 막아줬다. 막아주고 했다는 건데 아. 성도들의 현금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불법 도박을 즐겼다는 의혹. 한학자 총재가 그렇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군요. 네, 의혹입니다. 의혹이군요. 네, 검찰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압수수색했을 때도 뭐 이걸 털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털고 보니 카지노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한 매체가 한학자와 통일교 간부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9억 엔 손실을 봤다라는 내용의 기사 또 사진, 제보받은 문건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전 간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학자의 경우에는 카지노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10년. 그래도 같이 간 사람들은 좀 재미삼아 호기심에 하는 수준일지 몰라도 한학자는 엄청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문선명 설교집이라는 일종의 교과서 내지는 교리 좀 성경책에 가까운 이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도박을 하는 이야기들이 수차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름하여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이라는 게 수백 권짜리가 있는데 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308권 32페이지를 보면 예. 우리 재림주 문선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를 내가 라스베이거스에 안내해서 데려갔다. 거기에도 카지노가 있거든. 그것이 처음이다. 하다 보니 이것이 몇 차례 쩌르르르 하더라고. 한 1분 동안 그렇게 쏟아지니 어머니 그러니까 한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하는 거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 그러다가 5달러가 뭐야 50달러짜리로 가서 하는 거야. 언젠가는 가서 내가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이 카지노를 시켜서 가서 했는데 22만 달러를 땄어 하룻밤에. 이런 내용이 말씀 선집 책에 요 녹취록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선집이면은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해야 될 그렇죠. 건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도박했다는 내용이? 네, 심지어 말씀 선집 325권 95페이지에는 사흘 동안에 28만 달러까지 땄다. 그것도 역사다.
라면서 이 돈을 따는 게 예. 이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고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이쯤 되면 이런 선집을 읽은 사람들은 다들 도박하고 싶어 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쯤 되면 문선명도 뭐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예.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이자 업으로 그렇죠. 땡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교가 관련한 여러 기사들 중에 늘 네. 문제가 되는 게 교인들을 상대로 너무 헌금을 많이 강요한다. 그렇죠. 지금 그 가평 청평 쪽에도 엄청 의리의리하게 건물들 지어놓고. 그 천정궁이며 뭐며 예. 거의 통일교 월드를 지금 건설을 해놨는데 그걸 지을 때마다도 그렇게 헌금을 많이 강요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고 일본에서 그 아베 그 총리를 암살하고 했던 그 청년의 분노도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재산을 다 바치라 해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집이 망했다. 맞아요. 예.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서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교인들의 고열을 짜서 모은 그 헌금으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 쏟아졌어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진짜 참 이것만 봐도 정말 예. 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가 굉장히 없네. 의문입니다. 네,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통일교를 들어서 온갖 의혹들이 모두 종교답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줄을 대고 돈을 대건 하는 것들 말이죠. 이 모두 다 좀 보면은 정상적인 종교 집단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학자를 털면서도 좀 주목된 게 아무리 문선명의 부인, 이 재림주의에서 간택을 받은 문선명의 아내라고 해도 독생녀, 즉 이 거대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 신격화되는 위치까지 올라서기에는 정통성부터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정을 최우선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소관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가족은 콩가루라는 점에서부터도 좀 너무 말빨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서에 대한 로비는 옛날부터 통일교가 굉장히 주력을 해왔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지도자와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북한의 정권 김일성, 김정일 다 많이 만났고 거기서 북한 관련한 사업까지 연계를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확장해 가면서 당연히 정치권과의 이 커넥션이라든지 로비가 활발했을 건데 그런 역사를 딛고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한학자 체계에서 무너져 내린 거 역시 밑바탕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드디어 그 취약한 점을 가리기 위해 했던 여러 무리수들이 이제야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좀 그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게 어쩌면 그들의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통일교가 이렇게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판해 왔는데 지금 이제 통일교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일교에 대한 비판에 좀 약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왜 들어요. 그럴까?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입당했다는 것도 참 괴기스럽고요. 아무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참 기대합니다. 네, 저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털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니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